이라크전 때 쓴 그러니까 1990년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깡통잡파랑 똑같아요. 그때 관점이 달라. 그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에 따라서 자기 논조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노암 촘스키급의 지성마저도. 그러니 여기 것들이 개판인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노암 촘스키급의 세기의 지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현대 언어학을 확립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마저도 이 좌파 근성에 찌들어갖고 PC 좌파 근성에 찌들어서 1990년에는 야 후세인까지 끌어내려야지 왜 전쟁 벌이고서 중간에 그만두냐 너는 벨도 없냐 이러고 말을 하고 2003년 아들 부시 때 이 부시 때는 야 임마 거기 후세인이 얼기설기 저기 수니시아 크루드 엮어서 그래도 사역에서 서로 잡아 죽이지 않게 관리해놓은 놈인데 그걸 아무 대책 없이 끌어냈냐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냐 그러고 조롱을 했다고요. 그 조롱 들어도 싸요 부시가. 이라크나 아프간 정도를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공작을 해서 전쟁 승전 이후에 다시 말하자면 침공해서 전복시킨 이후에 어떻게 평정을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다시 만들 수 있나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끝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막 일 저질렀다고요. 공화당이. 민주당도 똑같죠. 민주당 그 월남전 참전하는 과정 보세요. 그게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고 야호 하면서 튀어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민주당의 케네디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패턴이 굉장히 지능화됐어요. 트럼프 때는. 그래서 야 왜 어떻게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왜 지능화될 수 있지? 첫째. 그러니까 트럼프 한 개인의 지능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그 보수주의 세력, 트럼프 진영의 세력 전체가 고도로 지능화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아니 선대 본부장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선된 후에 백악관 수석 전략가 시켜서 아무데나 막 머리 들이밀고서 다 참견하고 완장질하던 사람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잘라내니까 이놈이 튀어나가면서 저거 트럼프 이제 마택에 갔다 난 이제부터 반 트럼프 투쟁 전선에 나서겠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몇 달을 스티브 배넌이. 그런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서 너 성적이 싸납고 말이 이게 그냥 속사포같이 나가고 이게 아주 살벌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오케이 너 저기 저기 어디야 그 중국 공격하는데 너 저기 앞에 선봉장 서 반중 캠페인에 해서 또 끌어다 쓴다고 적재적소에 다시 이런 걸 보면서 야 미국의 지금 트럼프를 둘러싼 트럼프 자신의 리더십도 아주 탁월하지만 그 흐름이 뭔가 좀 바뀌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지능화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지능화돼 있어요. 트럼프를 보자고. 이 트럼프 개인이지만 그 둘러싼 그걸 보면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트럼프 껐떡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나 북한 미사일 못 쏘게 만들고 로켓 못 쏘게 만들고 저기 핵 못 실험하게 만들고 장거리 ICBM 못 쏘게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최소한 안 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원비어 빼오고 내가 북한에 뭐 준 거 뭐 있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란 딜 깰 때 뭐예요? 야 저런 걸레 같은 딜에 2조 원씩이나 줬냐? 1.8 빌리언 달러를 현금으로 줬거든요. 너희 미쳤냐? 켈리 그때 국무장관이 오바마 때. 너 켈리 너 도른 놈이냐? 이러고 조롱하면서 딜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아끼는 거는 돈은 그러니까 돈을 썼을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가 아주 잘 돌아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조롱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국에 저기 뭐야 그 한국 정부가 한미 합동훈련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돈 많이 들어. 그리고 조롱해버리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훈련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요.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제껴놓고.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 정확히 가려가지고 가성비를 굉장히 올려요. 두 번째는 전략적 지출을 한다고요.
군사비 지출 증대분은 보통 제가 본 군사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얼마야 지금 700빌리언, 7천억 달러?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라크 아프간전이 지금 시들었는데도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아프간전이 피크일 때 군사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요. 피크였을 때 군사비 수준을. 그거 뭐에 쓰고 있냐?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개발 정식으로 들어가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될 거예요. 신형 핵무기는 의회 승인 사안이에요. 중대부는 전략자산과 우주군 창설 이런 데다 쓰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우주군 창설 준비에. 그다음에 아주 대담한 움직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펙을 그냥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리고, 야 오펙 까불지 마. 내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에 하나. 이젠 서유럽 제압해버리고, 야 너희 저기 뭐야 무임승차했네. 우리 안보 체제. 그래서 우리가 너희 대신에 러시아 막아주고 너희 쓰는 에너지 기껏 안정화시켜놨더니 너희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깔아갖고 러시아의 에너지로 예속되고 너희 지금 뭐하는 조식이냐 임마. 그러니까 좀 납작 엎드려서 연애 100조 더 갖다 쓰세요 형님. 나토 주둔비 연애 100조씩 더 내겠습니다. 북한 보고는 동작 그만 시켜놓고서는 팔짱 껴버리잖아요. 트럼프 말 그대로 얘기하면 쟤들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네. 근데 뭐 저기 ICBM 안 쏘고 핵 안 까니까 됐지 뭐. 근데 그까? 그럼 맞지. 엄청 맞지 그러면. 실제로 그걸 하시라도 패서 그냥 아주 작사를 낼 수 있는 군사력은 딱 갖춰놓고 미중전쟁 쳐버리고 국경장벽 세우고 이런 아주 그 대담한 움직임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진영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여러 사람이 플레이하는 포커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서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남한, 북한, 이란 이걸 다 한 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는 포커판으로 보면서 요새 뭐 트럼프가 뭐 지구 전체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너무 처벌려 나서 지금 수습이 안 될 지경이다라는 식의 논조로 국내 언론은 가끔씩 쓰는데 무식한 소리예요. 원래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다 이거 원래 다자판이었다 이거 원래 그런 식으로 다자 간에 막 연결돼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 트럼프 말에 하면 everybody plays game. 이 판에 다 앉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판은 어떻게 수순을 맞출 거냐. 각 시점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최대로 거둘 거냐. 어저께 그 얘기하잖아요. 엊그저께 그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카들로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지금 미중 전쟁은 우리는 미국 쪽은 경제 성장이 너무 좋아서 거의 피해를 안 보는데 중국에 아직 못 참을 지경까지 갔다. 이거는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좋은 그런 종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코스트 베네핏 개념이 있는 거 비용 대비 효과, 가성비. 이걸 비용 대비 효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한테 일반적으로 편한 용어는 프라이스 퍼포먼스죠. 가성비거든요. 프라이스는 가격, 퍼포먼스 성능, 가격 대비 성능. 네. 사실 정확한 용어는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코스트 베네핏. 그 개념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판에서 지금 요거 조금 조여놓고 또 요거 좀 흔들고 또 요거 조이고 또 요거 흔들고 요거 좀 풀고 이 수순을 어떻게 맞춰야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화되는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그 정책 취해온 거 이걸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이 사람 혼자의 머리는 아닌데 굉장히 양질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진영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언저리가. 미국 보수주의 운동이 그런 진영을 만들어내서 원래 이렇게 통찰력이 있고 지능적인 진영은 정치 권력을 잘 못 장악해요. 정치 권력은 어허 하고 다니고 뭐 앞뒤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로또 맞아가지고 탁 손에 거머쥐는 게 정치 권력이에요. 앞뒤 잴 줄 알고 지능적이고 통찰력 있고 이런 쪽은 정치 권력에 잘 접근을 못 한다고요. 원래가.
지금 트럼프 시대 때 벌어진 건 뭐냐면 미국 보수 진영의 가장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집단들이 형성이 돼서 그 집단이 트럼프라는 어떤 아주 뛰어난 리더랑 결합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죠. 야, 저런 종류의 그 지능과 전략성을 가진 집단이 현실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저는 뻑하면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당 정치에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문화의 분위기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현실 정치의 권력에 접근하기도 어렵겠거냐. 제 나이가 작지 않은데 그거 접근하겠다고 날뛰어봐야 접근도 안 되겠거냐. 저만 상해요. 저만 그 시간에 다른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눈이 이제 권력에 돌아가서 환장을 해서 날뛰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런 종류, 저 같은 유형의 타입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머리 좀 깎았습니다. 머리 여기 바리깡으로 좀 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안 깎은 김에 계속 깎을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정치 문화에서는 현실 정치 권력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보다 현실 정치 권력에서 필요한 사교력이라든지 혹은 그런 그 포용력, 해호하는 타협력, 그 다음에 순간적인 재치, 그리고 나머지 현실 정치 권력에서는 없어도 돼요. 보통도 그렇다고요, 정치가. 근데 그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적인 속성 자체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특징이 그런 게 아니라 지능과 전략과 통찰과 교양을 가진 집단들이 형성되고 그 집단이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통로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 민주당이 앞으로 게임이 되겠냐고요. 게임 안 됩니다, 저거. 그래서 아무튼 그 트럼프 개인이 만든 건지 그 집단의 전체 힘으로 만들어진 건지 근사한 압력솥이 만들어졌죠. 이겁니다. 지금 바깥에 불그레한 게 이게 그 황토색인 게 이게 압력솥이에요. 이 고압 압력기가 이거 무섭습니다. 이 속에서 다 한 6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서로. 예를 들어서 이 속에 지금 이란이 들어가 있는데 이란이 미국이 별로 힘 안 쓰고 이란이 무릎을 퍽 꿇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조선일보의 뭐 주필급 인사가 딱 보면 야, 이거 미국 힘 보통 아닌데 이거 이제 앞으로 중국도 무릎 꿇을 것 같은데 하고 퍽 영향 미치고요. 그런 일 벌어지면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지지율 상종가 쳐요. 한 2, 3%포인트 더 올라가요. 지금 일반적 지지율은 50% 넘었고 50% 초반대고 라스무센 보고서 그게 제일 정확한데 경제에 관한 지지율은 58%까지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거의 3%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고압 압력기인데 고압 압력기가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고온고압 압력기가. 예를 전기터빈 얘기할게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밥솥이 압력이 한 2기압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그 압력 위험할까봐 칙칙칙칙칙 하고 나중에 압력 빼주잖아요. 오히려 뭐가 더 압력이 세냐면 코카콜라병 여름에 아주 뜨뜻하게 차 속에서 복사열 받아서 70도 올라가면 그게 압력이 한 3기압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병이 그 튼튼한 병입니다. 그 마개 같은 게 잘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뜯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3기압을 불어도 딱 걸려갖고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통 이제 전기터빈 화력발전소에서 전기터빈이 팍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쏴주면. 그러면 그게 뭐 그냥 일반 소태나 압력솥에서 나오는 전기 힘으로는 그 무거운 터빈이 안 돌아가죠. 이게 온도가 한 427도 되고요. 그때 압력이 40기압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압력이 40배. 그게 40배가 무슨 의미냐? 지금 기압으로 따지면요. 제가 이게 뭐 10cm, 10cm, 이게 100제곱센치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100kg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거 위에 제 몸이 그걸 견디고 있는 거라고요. 1기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40기압이 되면 여기에 자동차 2대가 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제 손 당연히 뼈 다 착살나고 오징어 포대서 그냥 땅과 일체화 되겠죠. 순간적으로 분해돼서. 여기 요 무게 위에 자동차 2개 딱 쌓아서 올리면.
그런 압력으로 쏜다고요. 그러니까 터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공해물질 분해하는 거는 아마 이게 수백 기압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공해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가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공해물질이 없어지거든요. 열수분해기인데. 이 압력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요. 트럼프 압력솥이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 압력솥이 미중전쟁이에요. 미중전쟁은 압력솥 속에 제일 큰 고깃덩어리 2개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미국 정치문화고, 미국 정치문화 바뀌고 미국에서 정치적 승리 거둬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깃덩어리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중국 전체주의 순치죠. 미중전쟁으로 몰아갖고 중국이 결국 무릎을 꿇고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 개인 존엄성 이런 인류 보편의 정치 원칙을 중국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강제하는 거. 그게 이제 압력솥 안에 들어가 있는 큰 고깃덩어리죠. 거기 근데 기막힌 양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북한 해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막힌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남한 정치 문화의 정상화입니다. 또 기막힌 거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중동을 판을 딱 정리하는 케이스거든요. 저게. 이란이 해결된다는 얘기는. 또 기막힌 거 들어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입니다. 저게 중남미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중남미가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판이에요. 거기가요. 얼마 전까지도 지금 이제 눈치는 보겠지만 얼마 전까지 국가의 비즈니스가 국가 권력의 비즈니스, 장관, 장군, 대통령, 검찰, 판사들의 상당수의 비즈니스가 마약 카르텔 도와주는 거예요. 마약 카르텔 보호해 주는 거고. 내심에서는 가장에 그 꼴 보기 싫은 양키 애들 그 달러 좀 빨아갖고 뭐 오면 어때? 뭐 그거 빨아서 와서 그럼 다 그게 그 돈이 우리 경제 안에서 도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해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게 그게 뭐였죠? 그 장벽 간다고 카라반. 요번에 온두라스에서 출발해갖고 멕시코 지나가지고 미국 국경장벽 앞에 가서 넘는다고 생쇼 벌이잖아요. 몇천 명이. 몇 달을 걸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마약 카르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국경장벽 세우면 마약 집어넣기가 곤란해지니까. 앞으로 미국이요. 마약값 무지하게 뛸 거예요. 국경장벽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 드론이 발달했잖아. 밀림을 쫙 드론을 띄워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산유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국력이 강해지면요. 중남미 국가들이 그걸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드론 띄워서 밀림에서 재배하는 코카인밭 샅샅이 뒤져가지고 없애버리고 사막에서 재배하는 대마밭 샅샅이 뒤져서 없애버리면 공급선을 빠개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마약 카르텔, 마약 왕국의 비즈니스 공급선을 비즈니스가 생산 카파, 생산 역량을 파괴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면 미국에서 앞으로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관계된 사업을 하면 돈 좀 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세상이 숨가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좀 제대로 이제 싸움을 해봐야죠. 이게 너무 숨가쁘게 가서 아까 그림처럼 저 요새 미중전쟁 그 가속화되는 스피드를 보고 그전에는 북한 해방이 먼저 선행해서 미중전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까딱하면 저거 중국에서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용트림이 생기고 그거가 선행해서 북한 쪽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요새는 아주 저도 이렇게 소름이 쭉쭉 끼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이제 저는 가서 나경원 원내대표 경고장을 좀 띄우려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